감유 과정은 그게 참 힘들어요. 저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고양이가 안정되도록 돕는 인공 호르몬이 있어요. 저희 집은 고양이 3마리, 자냐, 토끼, 애교랑 살고 있어요. 셋 다 혈기왕성한 청년 고양이들이고 성격도 완전 달라요. 가족이 되어서 3마리만 함께 살아보니 자냐 혼자 키웠을 때랑은 참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개묘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고양이들의 경쟁. 이건 사람으로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외동이었다면 독차지할 수 있었던 걸 여러 마리랑 같이 쓰려니까 경쟁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스크래처가 총 8개인 상황이고 하나를 더 샀어요. 제 입장에서는 총 9개의 스크래처가 있는 거지만 고양이들한테는 이건 딱 하나예요. 새로운 걸 너도 나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일 힘센 자냐가 차지하고요. 절대 지지 않는 애교가 나오라고 합니다. 제일 소심한 토끼는 그냥 포기해요. 첫째가 좀 양보했으면 싶죠. 그런데 고양이는 2살에서 3살 정도 아이랑 지능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3살 애기한테 양보를 바라는 셈이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사는 식으로 해결을 하죠. 또 공간 문제도 있어요. 사람 자매도 5살 때는 같은 방을 써도 대체로 괜찮아하죠. 그렇지만 15살 때는 내 방을 갖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 애들도 2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만의 공간, 시간을 원했어요. 같이 있을 때는 그루밍도 해주고 친하지만요. 실제로 2살 정도 나이 때부터는 독립적인 성향이 짙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성묘가 된 이후에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각자 성향에 맞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힘들게 만들었는데 고양이들이 잘 써주지 않은 공간도 있었고 고양이들이 서로 쓰겠다고 욕심내다가 다툰 곳도 있고요. 고양이 공간 만들겠다고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기면서 힘을 좀 많이 썼습니다. 결국에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독립적인 영역은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해결이 됐어요. I love you.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팁이 필요하시다면 작은 집에서 고양이 키우기 실패담이라는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고자 발생.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료를 던지면 달려가서 먹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격리시키고 토끼만 할 때는 적극적이죠. 말처럼 달려가서 먹이를 쟁취해요. 반면에 모두 함께 이 놀이를 할 때는 다릅니다. 간다. 애기들? 애교랑 자냐는 서로 차지하겠다고 달려가요. 그렇지만 토끼는 토끼 주춤하고 토끼 잡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소극적이죠. 이렇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애가 생깁니다. 토끼 평소 행동을 보면 경쟁이 쉽지 않아요. 몸 쓰는 것도 어설프고 싸울 때는 째려보기밖에 못해요. 이런 애가 저런 애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꾸 경쟁에서 밀리고 패배감만 맛보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단독으로 사냥할 기회가 생겨도 포기해요.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토끼도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훈련을 통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됐어요. 토끼 여기서 야냐 야냐 저기 가서 먹어. 공동 놀이 시간 외에도 1대1 놀이 시간을 꼭 챙깁니다. 혼자서만 사냥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애들은 격리시키고요. 저희 집 애들은 방문 닫는 걸 엄청 싫어하고 열어달라고 울고 자기가 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놀아야 하는 애도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격리문을 사용합니다. 이걸 쓴 다음부터는 노는 애는 열중해서 놀고 또 게임하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렇듯이 구경하는 애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나중에는 문 열어달라고 하긴 하는데 인내심이 훨씬 길어지죠. 세심한 케어가 힘들다. 건강 상태를 알려면 대소변은 얼마나 했는지 토자국이 있으면 그게 누구 건지 알아야 하는데 담요 과정은 그게 참 힘들어요. 저희 집 애들은 대소변도 덩치에 따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누구 건지 추측이 되긴 해요. 또 토는 애교가 셋 중에서 많이 하는 편이라 애교가 혀를 낼름낼름 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거나 또 토를 뒤지면 헤어볼이라고 털 덩어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털 색깔을 보고 누구 건지 유추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예 누가 누구 건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밥을 줘야 할 때 좀 어려워요. 고양이도 신장이 아플 수도 있고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에 맞는 사료를 먹이고요. 저희 집은 애교가 장이 안 좋아서 처방 사료를 먹여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처방 사료가 입맛이 없는 애들 식욕 생기게 해주고 또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칼로리가 높았어요. 이걸 애교만 주니까 자냐랑 토끼도 자기도 주라고 일반 사료는 안 먹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료가 그래도 보통 고양이도 먹어도 돼서 조금 섞어서 줬더니 처방 사료만 골라 먹고 또 이걸 먹으니까 살이 갑자기 쪄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3배 이상은 부지런해야 했다. 대소변도 3배, 털도 3배, 설거지거리는 3배 많이 생겼어요. 이건 그래도 애들 머리수만큼만 늘어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까 단독 놀이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담요 과정에서는 공동 놀이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 놀이 시간은 일종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진짜 싸우지 않으면서도 쟤는 날렵하네? 얘랑 나랑 비등비등하네? 등등 서로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요. 또 일단 재밌잖아요.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고양이는 15분씩 하루에 30분은 놀아줘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고양이가 어릴수록 30분은 솔직히 택도 없지만 어쨌든 각자 놀이시간 30분씩에 또 공동 놀이시간은 한 15분만 잡아도 하루가 애들 놀아주다가 끝나고 맨날 늦게 자게 됩니다. 가장 힘든 거는 아팠을 때라고 생각해요. 멘탈, 체력, 그리고 주머니 사정까지 힘들어져요. 저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아픈 애는 무서우니까 병원 안 가려고 하고 약 안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서로 지치고요. 이 와중에 다른 애들 일상은 지켜줘야 하니까 놀아주고 밥 먹이고 여러 가지 일들은 그대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전염병이면 치료를 하면서도 다른 애들이 걸리지 않도록 다른 방으로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입원시키고 또 소독을 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니까 더 바빠지겠죠.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최소한 서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막으려고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방광염이라든지 그루밍을 너무 많이 해서 털이 빠진다든지 아픈 경우가 담요 과정에서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생필품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실 개수는 제일 많았을 때는 5개까지 있었고 지금은 4개를 쓰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더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자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을 갖고요. 펠리웨이라고 고양이가 안정되도록 돋는 인공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들이 어렸을 때는 물을 잘 마시다가 커서는 안 마시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신장 질환이 걸리기도 하는데 저희 애들은 건사료가 아닌 주식캔을 먹여서 음수량을 채우고 적어도 물을 안 마셔서 병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자냐, 애교, 토끼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점을 말하려고 하면 방금 말했던 것 이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끼
하지만 저만 행복할 게 아니라 애들도 각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냥꼬리 주민이 되세요.